자, 안녕하세요. 이제 계속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오늘은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 같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에요. 보통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뭐 투잡이시거나 그래가지고 사업소득 쪽에서 이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보통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뭐 자영업이 됐던 뭐 이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받는 근로소득도 있으신 분들인 경우가 있고요. 혹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뭐 부업을 하셔가지고 3.3%를 떼는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렇게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사업소득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업소득만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서 사업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으실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사업소득 쪽에서 별도로 소득금액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쪽에서도 근로소득 소득금액을 산출해가지고 그거를 합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사업소득 쪽에서는 이제 신고 방법을, 그러니까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간편장부로 할 건지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할 건지 뭐 기준경비율로 할 건지 뭐 이렇게 나눠지니까 사업소득 쪽을 간편장부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을 산출하시면 되고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실 분들은 이제 경비율만 적용하셔 가지고 소득 금액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 근로소득 쪽에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실 때 올해 연말정산을 했다 그래서 그 연말정산 한 분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셨어도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이 근로소득을 새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 갖고 들어와서 합쳐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인데요. 일단 홈택스 첫 화면 들어오시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로그인을 하실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개인 명의로 로그인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명의로 로그인이 돼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로 로그인이 되셨다 그러면 개인 명의로 전환하신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위에 세금 신고 탭에 종합소득세 신고란에서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 요 메뉴로 들어가시는데, 이 신고를 하시기 전에 일단 먼저 신고도움 서비스를 한번 보셔야 돼요. 신고도움 서비스는 기본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이 있고 안내자료 요거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사항을 보시면 내가 신고해야 되는 유형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사항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지난해 신고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내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 명세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3.3% 원천징수라는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구분돼서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한 줄로만 표시되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여러 줄로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당연히 근로소득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선 사업소득에 나와 있으니까 그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뭐가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 같이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 당연히 여기 근로에 동그라미가 있을 수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이런 중간연합세액이나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거,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시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 첫 번째 메뉴에서 들어가서 요 화면에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소득을 지금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신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단순경비율 신고 요 메뉴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일반 신고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사업소득 쪽을 간편장부로 신고하신다 그러면 여기 일반 신고, 정기 신고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는 단순경비율 쪽은 좀 간단하니까
사업소득을 간편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 신고에 정기 신고를 들어가서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화면은 기본 정보를 나타내는 화면이죠. 여기서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눌러보시면 밑에 내용들이 채워져요. 그래서 내용들 채운 거를 확인한 다음에 작성 완료로 이제 다음 신고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뜨게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나의 소득 종류가 어떤 거냐. 지금은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 같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체크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참고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에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소득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부동산 공급가입 명세서만 작성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임대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다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소득 금액을 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을 선택해 놨기 때문에 여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쪽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일단은 사업소득 여기 0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서 작성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로소득을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사업 쪽에 여기 0원이라고 표시된 데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소득을 받은 사업장이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간편장부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걸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떠 있죠. 신고 유형을 결정해 줘야 여기에 숫자가 뜨는데 지금은 신고 유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밑에도 기장 의무하고 신고 유형이 정해져야 됩니다. 요걸 하는 거는 요 옆에 보시면 수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사업장을 수정 들어가지고 요런 화면이 문답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업소득을 간편장부에 의해서 작성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 간편장부 대상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편장부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단순경비율로 혹은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신고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후 신고하는 화면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변하게 되겠죠. 여하튼 간에 지금은 간편장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도 아니고 비과세 농어가 부업소득도 아니면 예 선택하고 문답 내용 적용하기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오시면 일단 먼저 여기 신고 유형이 하나 떴죠. 이게 이제 간편장부 신고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비사업자에서 이렇게 간편장부를 신고한다는 내용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간편장부 명세라는 메뉴가 생겨났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사업장 명세에서도 똑같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간편장부 작성이에요. 간편장부 작성은 여기 지금 2개란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별도로 간편장부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 이제 입력 수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밑에 숫자가 0으로 바뀌고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당연히 간편장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간편장부는 작성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간편장부 작성 관련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간편장부 요 서식에 작성하는 거는 그 지난 영상에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간편장부를 보고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그 밑에 일반관리비까지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위에 보시면 이미 다 작성을 했습니다. 요거 따로, 그 다음 밑에 거 따로. 그래서 이렇게 총수익금액, 소득금액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화면은 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인데 여기에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원천징수 명세고요. 사업소득에 관련한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가져오기에서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첫 화면으로 나오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작성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작성해야 되니까 여기 입력하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요런 팝업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갖고 들어올 근로소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한 줄인데요. 이게 2줄일 수도 있고 3줄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따라서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2줄인데 한쪽 거를 현 근무지에서 합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도록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오시면 이렇게 근무지, 그 다음에 내 직장명, 그 다음에 총급여액, 소득금액, 원천징수된 소득세까지 표시가 되죠.
그리고 작성 완료로 이렇게 나오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금액까지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끝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제 항목들 들어가야 됩니다. 작성 완료로 다음 화면 넘어가시면 2월 결손금이라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은 장부로 간편 장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이 생겼을 때 2월 결손금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요거는 좀 내용이 어렵고 많기 때문에 이 2월 결손금에 대한 요 내용만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게 해당이 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는데 뭐 참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요런 팝업창이 뜨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뒤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는 건 이미 2월 달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어요. 그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입력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끌고 들어와서 편의상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저장하기를 하시면 여기 연말정산할 때 했던 그 항목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한 줄이 아니라 직장이 두 군데여가지고 두 줄이다 그러면 그 중에 연말정산이 잘 된 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고 나오면 이제 인적공제부터 들어가겠죠. 지금은 여기 한 명만 본인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 부양가족이 여러 명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 여러 명이 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양가족이 더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추가 버튼으로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팝업 창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주민등록번호부터 입력을 쭉 하신 다음에 입력하기 하시면 이렇게 한 줄이 더 뜨죠. 그래 놓고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여기에 내가 입력한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뜹니다. 그리고 금액이 300만 원으로 올라갔죠.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인적공제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항목 중에 뭐 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나 뭐 주택자금 관련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 이런 것들은 입력이 돼 있습니다. 이미. 나머지 것들도 역시 불러오기 아니면 계산하기를 통해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해당되는 게 있다 그러면. 아마 건강보험, 고용보험 아니면 크게 해당될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한번 보시고요. 여기 도움말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저축, 투자 관련한 소득공제예요. 여기에는 그렇게 많이 해당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거는 이제 노란우산공제니까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불러오기로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신용카드 등 공제 항목들인데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액 공제는 여기 지금 불러오기로 하시면 돼요. 지금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게 활성화가 돼 있을 겁니다. 사업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관련해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무한 월을 체크하시고 불러오기 하고 계산하기 한 다음에 적용하기로 나오시면 돼요. 그럼 아마 여기에 공제 금액이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게 되면 이제 소득공제 쪽은 끝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득공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세액감면인데 우리가 아는 그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아니면 뭐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감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해당되신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서 첨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면 세액공제 신청서 관련 뭐 어쩌고 있는데 요 세액공제 화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험료 의료비 이런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요것도 이제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게 보통은 없는데 있다 그러면 아니오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입력을 하실 거면 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예를 통해 가지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세액공제 감면금액 란인데요. 여기는 이제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나 이런 쪽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요거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거니까 근로소득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크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들은 아니고 이렇게 도움말을 클릭하시면 이런 도움말이 있으니까 도움말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이제 혼인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인데 혼인세액공제나 자녀기본공제 뭐 이런 것들은 도움말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도움말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부양가족으로 자녀를 한 명 입력했더니 자동으로 여기는 자녀세액 기본공제가 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계좌 쪽인데 요거는 불러오기를 통해 가지고 요런 팝업 창에서 불러온 다음에 계산하기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세액공제 합계에 금액이 떠 있을 거고요. 그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료나 아니면 의료비, 교육비 뭐 이런 세액공제가 나오는데 요거를 보기 전에 보시면 요 위에 기부금 있거든요. 지금은 기부금 관련한 내용을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요 기부금에 해당되시는 게 있다 그러면 지난 영상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신고 방법에 보면 기부금 명세서를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공부를 꼼꼼하게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이 많으니까 요번 영상에서는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오기를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도움말이 있는 것들은 도움말을 보시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표준세액공제 설명을 좀 드리면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일정액을 그냥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만 원을 해주고요. 근로소득이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7만 원을 해줍니다. 대신에 여기 표준세액공제를 만약에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13만 원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 써져 있는 특별소득공제 항목, 특별세액공제 항목, 월세세액공제는 쓰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0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강보험료나 아니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뭐 이런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입력했다 그러면 표준세액공제는 0원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표준세액공제는 요 내용을 조금 찬찬히 읽어보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배당세액공제나 이런 납세조합세액공제 이런 것들인데 요 부분은 넘어갈게요. 단 여기 전자계산서를 만약에 이게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도움말 한번 확인하시고 요 세액공제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적용 항목인데요. 특별하게 뭐 장부를 만드시면서 증빙불비나 아니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나 이런 것들이 미제출됐다 그러면 가산세가 입력돼야 됩니다. 근데 가산세가 지금 정기신고에서는 그렇게 크게 해당되시는 분이 많이 없을 테니까 일단 얘를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이거든요. 보통 기납부세액은 여기 중간연합세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3.3%대는 사업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3.3%가 여기 표시가 될 겁니다.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다 보니까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그때 연말정산 할 때 보시면 뭐 결정세액이 되겠죠. 원천징수한 그 세액이 여기에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 완료로 다음 화면은 이제 마지막 화면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합소득세 세액이 어떻게 얼만큼 나왔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 넘어갈 때 요런 멘트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나 아니면 경고 안내 메시지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팝업창이 뜨니다. 그래서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고 안내 메시지는 수정을 굳이 안 해도 신고는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뜨니까 하나하나 확인하셔가지고 신고서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 그 신고서 제출하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납부할 세액이 448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이제 납부할 거죠. 그래서 여기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절차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신고가 끝나면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신고가 끝나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일단 먼저 신고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마지막 화면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환급이니까, 그렇게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금액이 지금 플러스니까 요건 나쁜데 금액 자체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환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환급 계좌를 꼭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신고는 끝나게 되는데 신고를 하시면 납부도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6월 2일까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금 끝나게 되지만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꼭 하셔야 되니까 요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지방소득세 신고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별도로 드릴게요.